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 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 네, 저기 조윤선 장관님 오셨습니까? 네. 어제 교문위에서 그 정무수석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예, 조금 정무수석 재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인데요. 네.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조금 아니 제가 동영상을 봤고요. 지금 이제 기사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회전문 인사의 수혜자시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장관께서 독대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정무수석의 직무의 역할이 뭡니까? 그 교문위의 그 정회 이후에 저녁 시간에 회의에서 다시 정정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고 오늘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박명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셔서 네.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께 신청을 넣어서 회의실에서 회의실을 잡아서 독대하는 그런 형식의 독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님과 둘이서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네. 있었고 여러 방법을 가리지 회의에서 않고 단둘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무수석 그 재임한 당시에 생각나는 중요한 사안, 직무와 관련돼서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무수석으로 재임한 다음에 있었던 것이 세월호와 관련된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그리고 그때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문제가,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 12월에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운영위의 질문사항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 또 치안 그리고 국회 업무 이렇게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늘 보고 드리고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어떻게 드렸죠? 보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하고 예를 들면 독대를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러한 그 질문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느껴서 대통령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대통령님을 모시는 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밖에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이 독대 한 번 못했다는 게 왜 기사가 되고 이게 충격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컸어요. 지금 하신 말씀은 수습하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표현이 불충분하고 해서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아니 그 개인의 불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 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 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 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의 직무상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렸다는데 독대를 한 번 안 했다는 건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 당시 국회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형식적인 독대의 형식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의원님. 저의 불찰입니다. 표현이 불충분했었습니다. 강석훈 경제수석 계시죠? 네. 5월부터 재임하셨죠? 예, 5월. 네. 대통령과 20일부터. 독대한 적 있으십니까? 예, 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독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답변 쭉 들었습니다. 네, 외교 관련 극비 문서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십니까? 그 보도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첫째로는 이제 외교부 문서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서를 직접 보기 전에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도가 나갔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을 묘사하는 외신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예정된 정상회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일본 NHK 보도 보셨죠? 네. 모니터 하셨죠? 정상회담 예정대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한중일 간에 한일중 간에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오래전이 아니고요. 지금 현실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텐데 그 파장 예측하고 계세요? 현재까지 그 일정 자체를 이제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양현정 씨 사건 우리 국감 때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제2의 집으로 가는 길 해서 회자가 많이 됐었죠. 지금 감옥에 계시죠? 네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되나요? 예,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이제 그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외교본부 또 주 멕시코 대사관 포함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저희 그 영사 담당 대사가 멕시코로 떠나가지고 외교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고위 인사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또 오늘 오늘 또 주한 멕시코 대사도 또 면담을 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현재 지금 그 이제 그 항고심이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위 차원에서의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양현정 씨 지인들과 한인사회 멕시코 현지에서 보노나한테 도움을 좀 오래전에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외교부에 많이 요청을 했고 또 나름대로 애써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대응을 못해서 이제 외통위 위원들께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직접 가서 멕시코에서 이제 접견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곧 석방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됐고 그리고 현지 가보니까 멕시코 이 교도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양현정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죠. 그 치료도 좀 받게 해달라. 그리고 대응을 잘해달라 하고 그 국감 끝나고 의원들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권 그 치료 때문에 여권 연장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 영사 문제에 경찰 영사가 다시 브로커를 통해 해결하라 불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외교부의 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국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갑질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국감 때 가서 그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영사가 사과도 하고 접견을 해서 제대로 해결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멕시코의 사법 절차에 좀 특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이 검찰들이 대부분의 그 헌법소원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그런 이제 그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항고심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브로커를 통해서 알아봐라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얘기를 담당 영사가 했는지 한번 다시 먼저 확인하고. 저기 장관님, 그 상임위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걸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의 진술서가 항고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멕시코 경찰에.
검찰의 항고 이유가 돼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개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기는 지금 현재 그 공간이라든지 외교부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경찰 영사 수 부족하죠. 그리고 그 직원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역량 과관 시스템, 그 외교부에서 계속 그 요청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 법령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잘잘못보다 지금 시급하게 응급 처방 수준에서 이 필요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재부 차관님 나오셨죠? 예.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마지막에 못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를 잘 들으셔야죠. 예? 지금 그 외교부의 이런 재외국민 보호 관련해서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